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멤버분의 질문이 계셔서 리뷰해보겠습니다. 에고. 여기다 글 남깁니다. 다른 채널은 글 올릴 곳이 없네요. 저도 산호세 사는데 이웃이네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이오 대학원 찾다가 여기로 오게 되었어요. 제 아들이 의사에는 꿈이 없어요. 바이오 캠 전공이라 기대했는데 성적은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바이오캠에 대하여 아는 게 없어요. 아들은 셀바이오로 가고 싶다고 해요. 대학원 들어가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독교인이신 것으로 알아요. 제 아들이 요즘 탕자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학생의 질문이 아닌 학생의 부모님이에요. 자녀와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한인 학부모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학부모님들의 질문에 응답은 다 해드리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자녀가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대학교에 진학한 다 큰 자녀인데 이제 성인인 자녀입니다. 아직도 부모가 자녀의 진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대신 물어봐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안 좋아요. 정서적으로도 안 좋고 신앙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영적으로도 매우 안 좋은 행위입니다. 자녀분 같은 경우는 미국 사회에서 미국 친구들하고 이제 미국의 대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미국 친구들하고 미국 문화 속에서 한인 2세들의 상황들을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미국 친구들은 이렇게 대학에 가는 순간 이제 성인으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매우 기독교적이며 성경적인 의사 결정 방식입니다. 여기서 한국 친구들과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국인 친구들은 기독교적으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답을 찾은 미국 친구들과 다르게 한국인들은 부모가 계속 성인이 되었어도 대학교 들어간 다 큰 성인인데도 아직도 부모가 어디 가는 게 좋겠다. 어디 가는 게 좋겠다. 내가 뭐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어디가 좋다더라. 이렇게 부모가 계속 인생에 개입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나중에 인생이 크게 차이가 나게 돼요. 이것은 매우 반기독교적입니다. 성경에는 절대로 이렇게 자식을 키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방식은 유교적인 삶의 방식이며 성경이 말하는 것과 반대의 방식입니다. 사실 한국 교육이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면서 비난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부모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뿌리는 유교의 반기독교적인 피진리의 삶의 방식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있잖아요. 뭐 유치원 때나 이럴 때 뭘 잘 모르던 시절에는 부모가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대학생 정도 되면은 부모가 이제 인생에 개입하는 거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인생이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또한 자녀도 이러한 부모의 잘못된 유교식 삶의 방향성 때문에 영적으로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가정교육의 기본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성인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가 무엇을 공부하고 연구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기독교 문화를 중심으로 강한 국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는 성인이 된 자녀는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이것이 연구 중심 문화의 매우 좋은 밑거름이 되었고 미국이라는 국가가 그래서 굉장히 강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은 자녀분이 스스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교수님 만나보고 많은 전문가를 만나보고 스스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 부모가 이렇게 나이 든 자녀의 인생에 하나하나 개입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자녀의 신앙에 어긋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으니 일단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산호세의 한인들의 분위기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산호세의 한인들이라고 하면 미국 사회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성공하고 가장 돈 많은 한인들이 산호세의 한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산호세에서 만난 한인 어르신들의 공통점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다들 매우 잘나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의사로 키우신 분들이 매우 많아요. 산호세 한인들 만나서 자녀 뭐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미국의 최고 명문대에서 의대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왜 그렇게 산호세에는 의대 다니는 자녀를 둔 한인 가정이 많을까요? 의사는 사실 인간이 추구하는 자녀 교육의 끝판왕의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일 공부 잘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취업 잘 되고 제일 돈 많이 벌고 제일 결혼 대상자로 인기 많고 의사들이 대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의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의사로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간호사로 부르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과학자로, 요리사로 다양한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님의 댓글을 보면 자녀가 이미 셀바이오라는 연구 분야로 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돈을 버는 직업인지 취업이 되는 분야인지 걱정이 되십니까? 기어코 의대를 가야지라고 강요하실 생각입니까? 제가 본 미국 엘리트 사회의 한인 사회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 세대들은 다들 한인교회에서 장로이거나 권사님이시며 신앙이 두텁다고 명성이 난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미국의 최고 명문대를 나오고 의사를 하거나 변호사를 하거나 실리콘밸리 최고의 대기업에 다닙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교회를 안 다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부모들은 다들 그렇게 신앙이 좋고 교회에서 요직에 앉은 분들이신데 자녀들은 왜 교회에 나가지 않을까요? 부모 세대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밖에서는 교회 장로고 권사님들이신데 집에서는 자신들에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의사되라고, 변호사되라고, 대기업가라고, 명문대가라고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행실을 보고 기독교는 틀렸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진실로 성경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아 살라고 가르쳤다면 의대는 못 갔겠지만 구원의 길은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도해주고 부모님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자신의 자녀와 남의 자녀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살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본인이 듣고자 하는 대답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만 저는 산호세에 살면서 왜 산호세에서 성공한 한인들의 자녀들이 신앙에서 져버릴까 많은 생각을 했고 그 원인들을 연구를 하였습니다. 부모들은 하나같이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님들이며 신앙이 두텁다고 명성이 높은데 자녀들은 하나같이 왜 교회를 안 나가게 될까요? 저는 왜 그런지 제 눈으로 이유를 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조심히 권해드립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만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부모의 눈으로 좋아 보이는 직업과 학벌을 추구하도록 강요하면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살도록 응원해주고 내버려둬야 하며 자녀의 삶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문의하신 셀바이오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한국말로는 세포생물학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세포생물학의 분야는 많은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만 이것의 연구 주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 메커니즘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암세포가 어떻게 성장하고 다른 부위로 전이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항암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세포 배양 기술입니다. 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하고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다양한 세포주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광 현미경 기술입니다. 세포 내 구조와 단백질의 위치를 시각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형광 표지자를 이용해 특정 단백질이나 세포 구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있습니다. 유전자를 편집하는 유전자 가위 같은 기술을 사용해 특정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제거하여 그 기능을 연구합니다. 네 번째로는 단백질 분석 기술이 있습니다. 단백질의 발현 수준과 상호작용을 분석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세포주기 분석 기술이 있습니다. 유세포 분석기를 사용해 세포주기의 각 단계를 분석하고 세포가 어떤 단계에서 멈추거나 진행하는지를 연구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자 생물학 기술과 생화학적 분석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대학원을 가게 되면 주로 의대와 연계하여 의학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의사하면 다들 수술하는 의사를 생각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수술을 전혀 하지 않고 셀바이오로지만 연구하여 항암의학 기술만을 연구하는 연구의사들도 있기 때문에 의학 연구 분야로 진출한다면 셀바이오로지를 연구하는 연구의사와 생물학 박사 출신의 연구원과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의사는 하고 싶은데 사람 몸을 수술하고 피 보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의학 연구하는 연구의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병을 고치는 기술의 분야 중 하나이므로 신앙 없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시작한다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상에 빠져서 반기독교적인 기술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녀분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자녀분이 유명 대학에 진학하여 유명 연구팀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시기 전에 신앙부터 바로잡으신 후에 진학하게 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신앙이 없이 셀바이오로지의 길을 걷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반기독교적인 생각과 무신론적인 생각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